오늘 여기 지나가다가 왠지 대갓집 좀 분위기, 저기 그 대문 같은 분위기가 있길래 한번 여기서 촬영해. 예수의 가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의 상징성, 약간 뭐가 있지? 뭐를 해야 하는 거지? 아, 틀니. 거기 보면 틀니를 갖다가 이게 할머니의 틀니를 손주가 이게 몰래 빼가지고 이게 틀니를 몰래 빼가지고 어떻게 자기 그 소장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요? 그 직관이 딱 보더만 알아차려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저기 혹시 할머니의 저기 틀니를 누가 갖고 있지 않나요? 이제 딱 뭔가 할머니 틀니가 없네. 할머니 틀니를 저기 할머니의 중요한 소장품을 누가 지금 빼돌렸다고. 이거 누가 빼돌려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 어린애가 제가 할머니 틀니 뺐대요 해요. 자, 이 장면에서 보면 이 직관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자, 이 직관은 기본적으로 어떻게요? 양반 본인 좀 알고 있어요. 이게 빙의가 가르쳐줘요. 이 양반도 직관을 하니까 거의 반무당이 되니까 빙의가 들어와요. 그럼 빙의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빙의끼리 어떻게 해요? 대화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쪽에 있는 거기 아는 사람이 어떻게 빙의가 지금 틀리 넣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 틀리 빙의를 누가 가르치냐? 그 꼬마 그 손주 아이, 이게 시어머니죠. 자기 시어머니가 여기 지금 이제 저기 돌아가서 이제 관에 이제 붙이셨는데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이 할머니 어떻게 틀니를 빼가지고 소장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그걸 안 내놔. 근데 내놨으면 좋겠는데 속으로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꼬마의 엄마의 빙의가 어떻게 해요? 가르쳐요. 말을 안 해요. 이렇게 이쪽으로 그냥 텔레파시를 해.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몸끼리. 그러니까 직관에서 어떻게 해요? 혹시 누구 할머니의 유품을 빼돌리지 않나요? 하니까 어떻게 이제 나중에 나오죠. 거기서 어떻게 아냐? 이게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라고 텔레파시는 게 아니라 빙의들끼리 대화를 해가지고 알게 돼요. 그 당시 최민수 이 양반은 어떻게 빙의가 그걸 딱 가르쳐줘요. 이 양반 그거 알고 써요. 자기가 빙의 능력자인지 알고 정확히 그걸 써요. 그리고 자꾸만 거짓말 하시네. 최민수가 하는 책은 많은 대화가 있어. 그 직관 최민수 이 양반이 책을 파는 말이, 자꾸 이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자꾸 이렇게 거짓말, 이렇게 계속 이게 의뢰인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왜? 거짓말한 걸 알아. 왜? 저쪽 상대방 의뢰인에 있는 쉽게 말하면 이쪽 집안의 빙의들이 어떻게 가르쳐줘요. 직관 빙의한테. 최민수. 그러니까 이 직관비가 그거를 알차리고 어떻게 뇌의식으로 해서 가르쳐줘.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집안 사람도 능력자, 그쪽 집안 사람들 그런 능력은, 빙의 능력은 쓰는데 다른 방식으로 써요. 그런 식으로 쓰더라고. 자기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쓰는지도 모르고 써. 보통 그런 명문가 집안들은 그런 빙의들이 내려와요. 우리 조선도 똑같아. 몇천 년부터 그런 빙의들이 어떻게 해요? 선사시대 때부터 내려와요. 심하게는 선사시대 때 그 제사장하고 이제 부족장 그 가문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와요. 지금까지 내려온 데가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그럼 혈통으로 해가지고 계속 얘네들이, 빙의들이 어떻게 이주를 하면서 계속 내려와요. 그럼 빙의가 그 일을 해요. 근데 그게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능력이 아니라 빙의 능력. 저는 빙의들을 수행을 시켜요. 교화를 시켜요. 그리고 공덕을 쌓게끔 해요. 인류를 위해서 공덕을 쌓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빙의들이 다 연구해가지고 올려줘요. 결과를. 그럼 제가 검토를 하고 맞으면 어떻게 이제 이게 맞다 판단하면 이제 강의를 해요. 빙의라는 건 예전에 설명드렸죠. 에고들이 집단화된 다중인격체를 갖다 빙의라고 하면 돼요. 에고들이 다중인격화된 게 빙의라고 하죠.
아 계속 헤라가 나를 계속 쪼네 대가리. 그러면 우리나라나 대부분 세계 다 그래. 이런 명문과 그 토착 세력들이 소우 세력들이 있어. 귀족 집안들이 다 빙의가 있어요. 빙의가 그 집안을 다 어떻게 지배하면서 계속 내려와요. 대를 잇고 대를 잇고 대를. 천황가도 그런가? 천황가도 내려와. 근데 천황가가 백제 때 이게 이주하면서 그 빙의들도 왔지만 백제 가문에 그 다스리는 과정에 이제 여러 빙의들이 어떻게 M&L 합병을 해. 쉽게 말해서 M&L을 해요 진짜로. 그러면 거기만의 토착 빙의가 새로 돼. 천황가도 그런 빙의가 돼요. 아마 천황가 가면 알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영적인 능력을 쓸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천황가 이게 빙의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외부 혈통을 받아들이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아 이거 아까 아까 하다 말았구나. 그럼 천황가에서는 두 개의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데 이거는 진짜로 강압적으로 해요. 예전에 천황가에서 이제 피를 섞어요. 어디하고요? 오다 노부가나 가문하고 처음 섞어요. 두 번째는 어디 섞어요? 도요토 히데요시 가문하고는 안 섞어요. 도요토 히데요시도 거기까지 요구를 안 했어요. 근데 어디서 섞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문하고 어떻게 피를 섞어요. 그 이유로는 없는 거예요. 정략적으로 해서 피를 섞은 적은 딱 그 두 경우에 천황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를 섞었어요. 오다 노부가나 가문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문. 그 뒤는 없는 거라. 아니 그 우월한 유전자를 받아들이면서요. 아, 이거 설명 안 했구나 아까. 천황가에서 우월한 유전자를 받아들여요. 빙의들도 알아. 저 유전자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저 씨를 빨리 피를 달라고 하면서 이 주변에다 그걸 딱 퍼뜨려.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 그 아이나 그 아이의 자식이 나중에 천황이 되는 거예요. 원래 백제 때부터 내려오는 양식이에요. 백제 때 왕실이 어떻게 되냐면 백제 왕실이 천황과 똑같아. 혈통을 보존해. 예전에 신라 진골 성골제보다 더 지독했어요. 거기는 백제는. 그 혈통 그게 더 지독했어. 절대로 이게 섞지를 않아. 그래서 백제 이쪽 가문. 제 나라는 이게 섞었어요. 막 여러 왜냐면 그렇게 섞어야 결혼 동맹을 해야 이게 제 나라 나라가 제국을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나라 시스템은 오고 백나라 시스템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백나라가 백제야. 근데 백제는 어떻게 해요? 지독한 어떻게 혈통 보존해. 이제 그게 나중에 천황가까지 돼요. 제 나라하고 백나라가 완전 틀려요. 그 황실 혈통 관리하는 거. 그러면 백나라는 어떻게 되냐? 백나라는 예전에 백나라 왕이죠. 임금이 어떻게 돼요? 토세력한테 씨를 줘요. 그래서 씨를 퍼뜨려요. 이게 기본이에요. 일본 천황도 똑같아요. 토세력들한테 씨를 퍼뜨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씨를 줘요. 예전에 천황도 그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우월한 유전자의 그 왕족의 유전자를 유지를 시켜요. 그 근친상간을. 백제도 똑같아. 근친상간으로 계속 혈통을 유지를 시켜요. 자기 아니면 자식 간에 결혼하거나 아무리 못해도 사촌 간에 결혼을 하면서 계속 이걸 혈통을 이어가요. 백제가 보면. 신라하고는 게임도 신라하고는 지독한 그 혈통 계급 사회라고 우리가 역사에 많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역사자들이. 백제는 더 했어. 더 지독했어 거기는. 그럼 어때? 외부로부터 절대로 피를 안 받아요. 그 대신 피는 어떻게 해요? 씨는 줘. 여러 토색들한테 부족들한테 씨는 주는데 받아들이진 않아. 근데 어느 때 받아들이냐? 이 백제 이 왕실 가문에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뛰어난 어떻게 해요? 우월한 유전자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중원의 황제들 씨를 받아들여. 중원 그 당시에 백제가 중원의 황제들 씨는 어떻게 해요? 더러운 피라고. 이거는 백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중원 왕조나 그 옛날 당나라나 왕조들 있잖아. 이거 한나라나 황족들 있잖아. 이 황족들 씨를 뭐라고 하냐면 백제에서는 어떻게 오랑캐들의 어떻게 잡종 씨라고. 예전에 백제에서는 그랬어요. 오랑캐 잡종 씨라 하겠어요.
중원의 그 황족들 씨를 갖다가. 그래서 절대로 중원들은 황족 씨도 안 받아요. 이게 백제란 나라예요. 지독하죠. 옛날 한나라 때도 백제가 있었고, 그리고 옛날 당나라 때 이제 망하죠. 당나라 때도 이제 백제가 있었죠. 수나라 때도 있었고, 그리고 하여튼 그랬죠. 그러니까 옛날 그 통일된 왕족의 어떻게 한나라 왕족이나 당나라 수나라 그 황족들의 피를 갖다 뭐냐면 오랑캐들의 개 잡종피라고 했어요. 오랑캐들의 잡종피. 옛날 백제 황실에서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절대로 안 썼고. 옛날에 이제 백제 와가지고 백제 여기 중원의 왕족 국가들 쓰면 우리가 결혼 동맹을 하자는데 백제는 절대로 어떻게 사도는 안 돼요. 더러운 피하고는 안 섞는다고. 잡종 피하고는 우리 안 섞어. 이게 백제 황실의 마인드였어요. 중국 역대 황가도 다 잡종 피라고 그냥 취급을 했어요. 백제가. 이게 약간 선도 사상적인 영향도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중원의 황족 피도 개 잡종 피라고 하던 양반이 유전자를 받아들일 때 굉장히 압도적으로 우월한 유전자가 나타날 때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가 다음 황제 이제 보위로 이제 올라가요. 자, 그게 뭐냐? 이제 깨달은 사람이 한 번씩 나와. 깨달은 사람이 나오면 대도인이 나오고, 대도인이 강림을 해요. 대도인이 강림하사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그 씨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받아요. 이게 백제 왕실. 그때는 받아들여요. 이제 한반도는 여기 수행터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들이 한 번씩 나와요. 그 깨달으면서도 이게 걸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 깨닫고 굉장히 유전자가 걸출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소문을 들으면 백제 왕실에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 가문에 씨 좀 내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 안 줘요. 대부분 안 줘요. 그게 왜 그러냐면 깨달으면 나중에 이게 해결되면 이게 시타르타 원리고 그때 시타르타가 자기 자손을 안 남겨요. 자기 자손을 남기면 이 유전자가 원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유전자가 나중에 정복전쟁을 일으켜서 피바람을 일으켜 뻔해. 이걸 알아요, 깨달으면. 그래서 시타르타가 자기 자손을 안 남겨요. 예전에 설명드렸죠. 선도세 이쪽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제 스님들도 그렇고 불교 쪽에서도 깨달은 사람이 나오고 선도 쪽에서 깨달은 사람. 그러면 나중에 깨달았다고 이게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면 백제 왕실의 사람을 보내요. 씨 좀 달라고. 깨달은 사람이 그 유전자 씨 좀 달라고 이제 가서 부탁을 드려요. 그럼 우리가 돈이면 돈 뭐든지 다 드릴 테니까 씨 좀 제발 달라고 사람을 보내요. 이제 소문이 나는. 그게 불교 쪽 스님일 수도 있고 선도일 수도 있어요. 백제 같은 경우는 뒤늦게 이제 불교가 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선도 수행자들이다. 선도 수행자들한테 깨달은 사람이 나오면 소문이 나요. 고인들끼리. 그러면 이게 백제의 첩보 기관에서 깨달은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어디에 나갔더라? 그럼 가가지고 살펴봐요. 깨달았는데 너무 늙었어. 그러면 안 나와, 유전자가. 그러면 저거고, 나이가 좀 첫 번째 무조건 깨달아야 돼. 깨달고, 두 번째가 어떻게 해요? 나이가 좀 젊어야 돼. 깨달았는데 늙은 사람 유전자 받아들이면 이게 별로야. 그래서 나이가 젊어야 돼. 첫 번째 깨달고, 두 번째 젊어야 돼. 이제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요? 외관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장대해야 돼요. 딱 누가 봐도 영웅 스타일이야. 아주 그냥 핸섬하고 순담에다가 깨달았는데 약간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해. 그러면 의뢰를 안 해. 백제 왕실에서는 나중에 깨달은 사람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럼 가서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해요. 그럼 이 세 가지를 확인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먼저 첫 번째 확인하고, 이제 깨달았으면 두 번째로 확인해. 나이를 확인해. 이제 너무 늙으면 안 돼. 좀 나이가 최대한 젊어야 돼. 세 번째가 뭐냐? 이제 외관이 얼굴이 굉장히 잘생기고 헬스먹어 어떻게 해요? 키가 장대하고 몸도 좋아야 돼.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제한을 해요. 우리가 돈이면 돈 뭐든지 다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해요? 백제왕실에서 씨 좀 달라고. 근데 대부분 안 줘요. 왜 천씨들은 달라고 해요. 근데 깨달으면 나중에 다 알아. 깨달은 가중에 이제 자기가 공부하면 나중에 내 깨달아서 이 씨를 주면 나중에 이 우월한 유전자가 나면 얘가 어떻게 나중에 정복전쟁을 일으켜서
피바람, 온 세계 세상에 피바람 일으킬 게 너무 뻔해. 그래서 그 미래에 그 피바람이 일으킬 걸 갖다가 어떻게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자기 씨를 안 줘. 그 백제 왕실에다가. 대부분 안 줘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저기 왕실에서 이제 계속 이제 저기 백제 왕실에서 막 보내서 이제 저기 너무 이제 저기 이게 처절하게 이게 하니까 저기 나중에 승인을 해줘서 한 번씩 줘요. 이제 그때 한 번씩 어떻게 외부로부터 유전자를 받아들여. 나중에 그렇게 태어난 애가 다음 왕이 되던데. 그렇게 태어난 애가 이게 굉장히 뛰어나, 영적으로 뛰어나고 애가 장난이 아니야. 굉장히 똑똑한 영재가 태어나. 이게 옛날 백제 왕실에서 어떻게 외부로부터 우월한 유전자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방법. 이 방법이 그대로 천황과도 같이 그 백제에서 이게 황가가 넘어간 거죠. 왕가가 넘어간 거죠. 그걸 그대로 써요. 그래서 저기 뭐냐, 규슈 쪽도 그렇고 혼슈 쪽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저기 나중에 뛰어난 이거 깨달은 그 도인이 나타나면 그 도인의 어떻게 도인을 초빙해 가지고 시내 저기 자기 가문의 여식들한테 어떻게 시내리 작업을 부탁을 해. 옛날 백제 왕실에서 내려오던 그대로 간섭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깨달은 굉장히 뛰어난 유전자 이 양반이 어떻게 해요? 거기 저기 천황과 가문으로 가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이제 공주들이 있겠죠. 보통 그 씨를 받을 때 늙은 여자들한테 안 줘요. 왜? 젊은 여자한테 애가 나와야 굉장히 이게 똑똑하고 천재가 나와. 늙은 여자한테 이렇게 나온 애는 어떻게 좀 약간 안 똑똑해. 자, 이거는 확실히 유전적으로 다 밝혀졌죠. 나이가 17, 8살 때에 엄마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최고 어떻게 유전자가 뛰어난 아이가. 그럼 어떻게 하냐? 15살에서 20살이 넘지 않는 15살을 넘으면서 20살이 안 된 어떻게 그 공주들이 있어. 황실과 여식들이 있어. 그 여식들이 어떻게 해요? 결혼을 거의 안 하거나 했죠. 여식들한테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다 그 씨를 내려달라고. 그러면 이 깨달은 도인이 그 황실가에서 머물면서 어떻게 계속 그 여식들한테 어떻게 해요? 씨를 내려줘요. 그럼 나이대가 그러면 저기 천황가에서도 나이대가 똑같아. 15살에서 19살 사이. 그러니까 그 이하도 안 되고 그 이상도 안 돼. 딱 정확한 게 15살에서 19살. 처녀. 15살, 19살의 처녀들이 있기 말이고, 황족 중에. 그 황족들이 어떻게 해요? 집중적으로 15살에서 19살 황족들이 그 피를 받아요. 그 애를 막 낳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기 천황가의 혈통이 한번 업그레이드 갔어요. 옛날 이게 백제에서 쓰던 백제 왕실에서 쓰던 방식이 천황가에 그대로 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저기 DNA를 업그레이드 시켜요, 천황가. 근데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건 원래 이거밖에 없어요. 굉장히 압도적으로 뛰어난 깨달은 사람의 몸의 유전자. 요거밖에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오다 노부나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로부터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를 섞어요. 정략 결혼에. 이제 그때 황실가에 어떻게 해요? 이쪽 두 집안의 피가 섞여요. 그럼 피가 어떠냐? 제가 알기로는 황실가, 천황가 쪽에서는 그 사건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천황가의 유전자가 다운이 돼서 더 어떻게 열등해졌다고 해죠. 오다 노부나 가문의 씨를 씨하고 저기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문의 씨를 받아들이면서 천황가에 어떻게 피가 더러워졌다고 이제 그걸 그래서 천황가에서는 그 사건과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 뒤부터는 절대로 외부로부터 어떻게 DNA를 안 받아요. 이런 뛰어난 유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소리가 아니라 천황가 기록이 있을 거야. 나중에 오다 노부가 나오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문의 그 씨를 받았더니 피를 섞었더니 어떻게 해요? 피가 우리 황실가의 피가 더러워졌다고 해요. 재밌죠? 그래. 끊고 할까요? 음악 끄집어버렸어요. 어째서까?